4년 만에 개최되는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물메기 잡이가 한창인 통영시 추도 앞바다를 다녀왔습니다. 새누리당 경선, 안심번호제에 대한 예비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이 확보한 일감이 3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져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는 4월 1일 고성군에서는 4년 만에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가 열립니다. 엑스포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인 행사장을 표영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지난 2006년을 시작으로 2009년과 2012년에 이어 네 번째로 세계 공룡 엑스포가 열리는 고성군 당항포 관광단지. 다이노토피아관과 한반도 공룡 발자국 화석관 등 공룡을 테마로 한 알찬 콘텐츠들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를 50여일 앞둔 가운데 행사장에는 막바지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 캐릭터관을 비롯해 공룡나라 식물원 등 전시관 단장도 속도를 내며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의 주제는 공룡 희망의 빛으로 미래를 열다. 야간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빛을 테마로 새로운 공룡나라의 대축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2016 공룡 엑스포는 생활에 지친 어른들이 놀러와서 힐링을 할 수 있고 새로 시작하는 연인들이 빛을 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빛 야간 테마파크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평일에도 오후 10시까지 상시 개장할 예정이며 오후 5시부터 구매 가능한 야간 관람권 구입 시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엑스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행사장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준비 중입니다. 당항포 관광단지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 도입 또는 시내버스 연장 운행을 창원과 통영시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사 엑스포로는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 올해는 공룡의 화려한 빛을 더해지면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물메기는 못생겼기 때문에 과거 어민들의 푸대접을 받은 어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물메기가 별미로 떠오르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메기 잡이가 한창인 통영 추도 앞바다를 최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메기의 대표적인 어획지로 알려진 통영 추도 앞바다. 부둣가로 조업을 나갔던 배들이 들어오자 어부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각 잡아 올린 물메기를 손질하기 위해서인데요. 물메기는 차가운 겨울바람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합니다. 물컹거리는 살결 자체에 짠바닷물을 가득 머물고 있어 소금 간을 하지 않고 해풍에 그냥 말립니다. 해풍을 맞고 말린 추도메기는 맛도 일품이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비린내가 없는 물메기는 흐물거리는 살이 바람과 함께 햇빛을 품고 열을 넘게 마른 후 그 특유의 쫄깃한 맛은 일품입니다. 다른 데는 죽은 거를 막 가서 따거든. 그래 맛이 없어도 우리 수도는 발이 잡은다면 상거로 그래 따지야 물 좋지 이래 놓으면 맛있어요. 특히 물매우탕과 무침은 이 시기에 맛볼 수 있는 제철 음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도 특산물인 말린 물메기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맛볼 수 있어 전국적으로 찾는 소비자들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고 현안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시행키로 한 안심번호제에 대해 예비 후보들의 입장을 전주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2달여 남긴 가운데 새누리당은 11일부터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무성 대표는 이번 경선에서 안심번호 경선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심번호제란 가입자의 신분이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통신사가 가입자의 가입 전화번호 대신 050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번호를 생성해 부여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안심번호제가 현역 의원보다는 정치 신인들이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안심번호제에 대한 예비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새 인물로 바꾸자며 현역 의원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예비 후보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전화번호를 할 때보다 이 안심번호제를 하는 게 정치 신인들한테는 객관성, 중립성에 대해서 조금 더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여론조사 보고서 이런 거 보면은 안심번호제가 좀 올바른 여론을 조사할 수 있다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여론조사가 주로 집에 있는 집 전화로 시작이 되었는데 아마 우리 지금 전 국민이 지금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뭐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전화 여론조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하는데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하게 된다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심번호를 활용해서 휴대전화로 여론조사하는 것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동의를 합니다. 유선전화 여론조사는 이게 민의가 왜곡이 되거든요. 최근에 정치권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연령을 속인다든가 그다음에 전화기를 뭐 불법적으로 가설해서 응답률을 높여서 간다든가 또 뭐 전화기가 없는 젊은 층의 뜻을 물을 수 없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안심번호제가 지금 뭐 거주지 문제라든가 실제 거주지와 등록 주소지의 차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유선전화에 비하면 그래도 저는 문제가 훨씬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현역인 안홍준 예비후보는 조금의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안심번호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 내가 받았다고 이웃이나 주변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참 그게 알려지면은 농협조합장이나 뭐 시내 이사장 선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결국 그렇게 되면은 조직 선거가 돈 선거가 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안심번호제가 이번 4.13 총선 선거 운동 방식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시행착오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안심번호제가 아날로그 방식에서 탈피해 쌍방향 소통 방식에 의한 디지털 선거로 지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지역 이주연 국회의원은 11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5선의 더 큰 정치인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것을 다짐했으며 마산 제도약을 위한 예산 지원과 각종 프로젝트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한나라당 정책위원장과 최고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새누리당 저출산 대책위원장을 맡아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이끌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이 확보한 일감이 3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져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8일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 세계 수주 잔량은 1억 608만 CGT로 전달보다 365만 CGT가 줄었습니다. 국가별 수주 잔량은 중국이 3,874만 CGT로 1위였고 한국은 2,913만 CGT로 2위 순이었습니다. 한국의 수주 잔량이 3천만 CGT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 3사는 보통 일감을 3년치 정도 확보해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인력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개발 예정지인 마산회영구 석전 1동의 한 주택 현관에 누군가 오물을 던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석전 1동 재개발 조합 조합원이며 지난 4일 오후 1시 20분쯤 집안에서 퍽하는 소리를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같은 날 3시쯤 현관에 검은 그림자가 보여 확인하니 현관에 인분이 묻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다른 조합원들과의 의견이 달라 몇 차례 마찰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주 용역 업체 관계자와의 통화에서도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산동부경찰서는 피해자의 집 골목을 비추는 CCTV를 확보했으며 용의자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마산어시장을 상징화하고 관광장소로 조성하기 위해 마산 앞바다에 새로운 관광등대를 설치합니다. 전국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나서경 씨의 라이트홈, 마산 고향을 밝히는 봄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작은 집 형태의 공간이 나오고 그곳에 뚫린 창을 통해 마산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시는 관광등대를 통해 창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광등대는 10월에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회하면 사무소 청사 건물 노후화로 현 청사를 철거하고 사업비 29억여 원을 들여 신청사를 신축합니다. 1969년 건립된 현 청사는 건물 노후화로 균열과 비샘 현상 등이 발생해 재해 위험 우려가 높아 면민들이 지속적인 재건축을 건의하면서 신청사 신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사는 면민 편의시설과 교육장 등을 갖춘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오는 3월 중 공사 착공에 들어가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성군은 이번 회하면 사무소 신축으로 면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제와 통영을 중심으로 주로 행해지던 중요 무형문화재 제182-4호 남해안 별신굿이 거제면 중림마을에서 지난 8일과 9일 개최됐습니다. 남해안 별신굿 중 유일하게 띠벤놀이를 하는 중림마을 별신굿에서는 돌맞이 당산굿을 시작으로 부정굿, 가만굿, 골매기굿 등 12개의 굿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춤과 소리, 음악 등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인 남해안 별신굿은 마을을 수호하고 어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로 중림마을 등 몇 곳에서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새학기를 앞두고 서민 자녀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입학하는 중고등학생 3,35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입니다. 교복 구입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 중고교 신입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발주하는 광급공사에 지역 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적용 대상은 도교육청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종합공사와 1억 원 이상 전문공사 등입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개회하는 제33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경남도는 도민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4월 말까지 위험시설 등 7개 분야 52개 항목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수 보강이 시급하거나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 안전 진단을 할 계획이라고 도는 전했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전기차 100대를 보급합니다. 시는 창원 시민에게 전기차 대당 국비 10일을 합쳐 1,5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조금 외에 주차 장소에 완속 충전기를 무료로 설치해 줍니다. 보급 대상 차종은 기아차 레이 EV와 소울 EV, 르노 삼성자동차 SM3 GE, 한국 GM 스파크 EV 등
국산 전기차 4종과 외국산 전기차인 BMW i3와 닛산 리프입니다. 거제 지역 해녀들이 사라져가는 해녀의 명맥을 잇기 위해 해녀 양성 아카데미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4월 거제 해녀 협동조합을 창립하고 난 후 첫 사업입니다. 해녀에 관심이 있거나 물질을 배우고 체험하려는 20대 이상 50대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1기생을 모집하며 교육 내용은 기초 이론부터 물질, 안전 교육 등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최평호 고성군수가 취임 이후 이전 군수들에 비해 노인 복지 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 군수는 취임 후 새로운 노인 복지 시책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 시책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늘렸습니다. 이처럼 최 군수가 노인 복지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군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산수협은 어업인의 안녕과 만선을 기원하기 위해 11일 2016년 초매식 및 풍어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마산수협은 어획한 삼치와 농어, 아귀 등 4,020상자로 첫 경매를 시작하며 올해 본격적인 위판에 돌입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8일 설날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전지 훈련팀을 위해 스포츠타운에 차례상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스포츠타운에는 전지훈련팀 선수와 학부모 등 200명이 참석해 2016년 한 해를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창원시 마산보건소는 지역사회 대사증후군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이동식 대사증후군 상담센터는 오는 3월부터 어르신을 위한 관내 경로당 25개소와 근로자를 위한 산업체 10개소, 대형마트와 아파트 각 1개소를 선정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통영시는 오는 22일까지 2016년도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산업 참여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노노케어, 아동 청소년 지킴이 등 공익활동과 북카페, 손질 멸치 사업 등 일자리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참여 조건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하며 참여 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이동은 마을의 부정과 재액을 몰아내고 무병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민속의식인 동신제를 11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동신제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창원광역시 승격을 한마음으로 기원해 광역시 추진 열기를 더했습니다. 제52회 충계대학 축구연맹전 겸 한일 정기전 선발전이 통영 산양스포츠파크에서 오는 13일부터 17일간 대장정을 펼칩니다. 이번 충계대학 축구연맹전은 통영에서 연속으로 3년째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 대회 우승팀인 경희대학교를 비롯해 총 67개 팀이 참가합니다. 고성문화원은 지난 9일 거류면 은월리 정촌마을 은정자에서 동제를 봉행했습니다. 은정자 동제는 음력 정월 초 이튿날 도산촌과 정촌, 월치, 신은 4개 마을 주민대표로 선출된 제관이 농사의 풍년과 주민의 강령을 기원하기 위해 제를 지내는 풍습으로 300여 년 동안 마을의 전통 행사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산소방서는 지난 10일 마산하포구 진전면 창포리 바닷가에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 등 4명이 조개를 캐다가 바닷물이 차올라 산 위로 대피하던 중 조난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마산소방서 119 구조대는 주변을 수색해 4명을 발견해 구조했으며 별다른 부상이 없어 안전하게 귀가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